안녕하세요. 투자왕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방송하다 보면은 자신이 방송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약점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몸소 겪고 있는 이 한국 주식시장의 실태를 한번 잘 모르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주식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전체 주식시장을 크기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은 주식시장의 상품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쉽게 비유로 하면 정말 화려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거기에 있는 상품 코너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그 길거리 노점상,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비교를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렇게 바로 예시를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시라면 과연 같은 상품이잖아요, 주식이. 같은 상품인데 어디에 가서 매수를 하시겠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돈이 들어가야 상승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면 큰 자금들이 많이 주식을 사줘야 그 주식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많이 사게 하게끔 대형마트냐, 길거리 노점상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국에 몇 조를 투자할 수 있는 헤지펀드, 이런 엄청 큰 손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코스피란 말이에요. 굳이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왜 구멍가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시라면. 주식은 분명 알아야 돼요. 매수를 해야 상승하는 상품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다 모든 게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위험 상품이에요. 위험 자산이에요. 달러는 미국의 신용을 얻고 있는, 미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인류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신용을 해준다. 그래서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국 원달러는 기축통화도 아니죠. 정말 좀 아쉽지만 기축통화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크고, 이러한 국가적 지위, 위치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대외적인 상황이 철저하게 안전하지 못하면 그 위험이 더 커질 뿐이에요. 더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단점 중에 최악의 단점이 바로 휴전입니다, 여러분. 껐뜩 전쟁 난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화폐도 달러보다 아랫단계. 화폐조차 이러는데 주식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한국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최근 연도에만 보면은 그 삼땡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 이 유령 주식 매도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없는 주식을 봐봐요. 주식은 분명 상장 주식 수라는 게 있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주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정된 것 중에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 그 누군가는 무한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야, 나는 피땀 흘려 번 월급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지만 그 누군가는 클릭 몇 번으로 이 주식을 생성해 버립니다. 마치 뭐 치트키처럼.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무한으로 생성해 보죠.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은행으로 치면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거죠. 나는 피땀 흘려 돈을 버는데.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삼평증권 유령 주식으로 주식을 생성해 가지고 그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니까 현금으로 바뀌어서 통장에 꽂혔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미국이라면요. 그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해요. 퇴출감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 주식 매도 사건 뭐 1년도 안 돼서 바로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 몇십억 공매도 쳐서 빨아먹고 벌금 1억인가 냈을 겁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현금이 오고 가는 분명한 투자 상품인데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인식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 주식이 정말 한 나라의 자본주의에 꽂히고 정말 투자를 외화의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길로 탄탄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문화적 인식으로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미국에 비해서 정말 빈약하고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만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적으로나 거기에 휴전국가 정말 치명적이고 사실은 한국에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많이 위험한 투자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금융사기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은 가치 투자의 조건에 아주 적합한 정말 좋은 종목이었어요. 미래지향적인 상품을 만들고 재무제표도 아주 우량했습니다. 개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정말 이게 다죠. 그것도 열심히 정말 주식에 관심 있고 내가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개인들이 최대한 알 수 있는 정보를 다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액면 분할해서 8,600원 이랬는데 이전에는 한 2만 원 그랬을 겁니다. 그냥 이 비율로만 따져 봅시다. 8,600원짜리가 620원이 돼서 상장 폐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 최대 주주였을 겁니다. 회장은 아니었는데 크게 매도치고 미리 정보 알아내서 매도치고 그 후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권리락 2번 때려 맞고 620원까지 갔습니다. 8,600원짜리가 620원이라.
부실 종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양 산업을 하고 있는 주식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미래지향적인 정말 전망이 찬란한 제품을 만들고 세계 진출까지 해가지고 아주 좋다는 주식이었습니다. 아주 좋다는 주식이었어요. 재무제표도 정말 우량했습니다. 이거 보고 같이 투자했으면 개박살 났죠. 개박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투자. 내가 이 주식에 모든 사업 보고서를 뜯어 읽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완벽하게 분석한다 하고 여기에 그것도 장기 투자. 단타 투기성도 아닙니다. 그걸 해봤자 꼴은 이렇다.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해요? 가치가 인정받지를 못하는데 혼자만 가치 투자하는 겁니다. 남들 다 사기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량 주식도 작전을 치면은 개인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공시 뜨는 거를 바로 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먼저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놈이 다 한 다음에 그냥 공시 한번 딱 하면 공시로도 안 걸리고 공시 뭐 늦게 내면은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피해갈 수 있고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가치 투자자들은 여기 딱 보면 이렇게 폭락하면 이거 뭐 재무상으로 우려하고 하는데 존버하지 이럽니다. 오히려 더 기회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하고 폭락 때 기회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폭락의 기회입니까? 폭락은 이거 멸망입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빈약합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투자를 할 때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면은 수익금이 작죠. 그러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몇천만원 어치 급으로 이러면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없는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돈을 좀 맛보니까요. 나는 단타를 안 칠 거야.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딱 찾아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막 몇백 프로씩 널뛰기 하는 주식에 비하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게 웃기죠. 삼성전자가 제일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신용을 얻고 있는 안정성이 입증된 그나마 한국 주식에서 별 안 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식이죠. 근데 이러한 한국 주식의 위험을 알면은 정말 진짜 삼성전자도 사실 좀 위험하지만 그런 거에만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윳돈? 일반 개인이 여윳돈으로 해봐야 돈 못 법니다. 정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돈 벌어서 뭐합니까? 100% 먹는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기 가치 투자를 알아보려고 해도 이러한 주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한 노력, 우량 주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룰을 철저하게 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은 거, 정말 코스피 탑10 안에 드는 거, 솔직히 이런 거에만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신용을 얻었거든요. 그나마 이 한국 주식에서. 그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의 전망,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정말 재무적으로 탄탄한가, 이런 걸 보고 봐서도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다. 쪽방을 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을 해라.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수를 투자하는 상품. 지수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이렇게 개인이 개인 종목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어떤 게 좋아도 이렇게 몇 년 만에 모든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수에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 200 같은 이런 주식 투자 상품, 지수 투자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망하죠? 이것도 망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제발 이 안정성을 깨달으시고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많은 부자들은 달러나 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 내가 위험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했으니까 크게 돈을 벌 생각만 하지 위험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요. 위험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나의 피땀 흘려 본 전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 기회비용으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고통 얼마나 될까? 비용으로 얼마일까? 이런 것도 다 비용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달러나 금 이런 거는 정말 수익이 안 됩니다. 몇십억, 몇억 단위로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만지기가 힘들고 결국엔 주식,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나마 투자 상품 등에 주식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한다 치면 정말 우량 주식, 내가 분석하고 있는 우량 주식도 위험하다. 내가 뭐 알지 못하는 그 저평가 가치주 그런 건 더 위험하죠. 그런 걸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도 엄청 탄탄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엔 620원. 하지만 내가 어디 뭐 정말 코스닥에 알지도 못하는 구멍 정말 작은 그 주식을 발견해서 거기에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셀트리온처럼 몇십 배를 먹는다? 이거는 차라리 로또 하십시오. 차라리. 그런 거 발굴해서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개인. 결국에는 이 모든 욕심을 제외하고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최고입니다. 개인은. 그래서 한국 주식에는 지수에 투자를 하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끝내면 재미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따라하지 마시고 좀 알려드리면은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대비가 잘 안 되시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의 특징을 이용한 단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그 단타 고수들이 이용하는 건데 딱 보면 제가 뭐 5일선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정말 핵심적인 원리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데 주식의 원리 입각에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친다는 게 뭐죠?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상한가가 쳐지는 겁니다. 개인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못 만듭니다. 몇 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못 만듭니다. 몇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손해를 보려고 이 주식을 샀을까요? 돈 벌려고 샀죠.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면 세력은 주식을 들고 있죠.
바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날에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터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작다. 상한가가 치면 거래량이 커지죠. 왜요? 상한가가 쳤는데 거래량이 왜 커집니까? 당연히 많이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량이 커진 겁니다. 거래량이 커지고 상한가가 쳐지면 엄청난 자금으로 누군가 샀다. 현금을 주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응용을 해야 돼요. 이 주식을 왜 샀을까? 돈 벌려고 샀다. 그러면 돈 벌려면은 어떻게 하죠? 이 상한가에서 0%에서 30%를 올렸죠. 그러면 단순하게 평단가를 치면은 이 세력의 평단가가 대충 얼마겠어요? 반절 15%입니다. 반띵하면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15% 아래로 떨어지면 세력은 뭐다? 손해입니다. 몇십억어치 주식을 샀는데 세력이 손해야. 야, 몇십억인데 막 5%막 10% 손해 본다고 쳐봐요. 엄청 쓰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서 15%를 그어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 원리만 있으면 얼마나 개인도 돈 벌기가 쉽죠. 아, 세력이 들어왔고 한 15% 정도 떨어질 수가 없구나. 지지를 하고 세력이 계속 올리면서 수익을 내겠구나라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운데, 이 주식이 이게 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한 8%그 부근에서 올려놔요. 주가를 이렇게 28%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매수 호가 다들 아시죠? 매수 호가에는 현금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한 5호가의 뒤쪽에 세력이 큰 현금을 걸어 놓습니다. 28% 띄워놓고 큰 현금을 걸어 놔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어떻게 하시냐면 개인들은 여기 매도 호가가 있죠. 매도 호가는 뭡니까? 주식을 걸어 놓은 거죠. 이 주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가로 매수를 늘려야 되죠. 시장가로 매수가 뭡니까? 바로 산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사겠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잠잠하게 이제 흘러가면서 시장 좀 이 주가가 루즈해진다 치죠. 막 호가창이 막 변동성이 막 상한가 칠 때 팍팍 튀잖아요. 그러지가 않고 어떠한 미동도 없어. 이러면은 개인들 매수 호가는 뭐죠? 현금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매수 호가에 개인들의 현금이 쌓여요. 매수의 심리는 몇 호가 비싸게 살 수 없거든. 왜냐면 단타 치려면 몇 호가 뛰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비싸게 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들의 현금이 쌓입니다. 주가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여기 현금 걸어놔야지 하고다가 현금 걸어놔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다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 끝날 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 쫄쫄쫄 조금씩 팔면 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 큰 자금이 들어왔으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죠. 큰 자금이 들어왔으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유일하게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그나마 HT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금이 들어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찍어주니까요. 근데 이런 수법을 써버리면 거래량이 없어도 봐봐요. 이만큼 자금이 들어왔는데 다음날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찍혀. 이렇게 찍히는데 세력은 다 팔고 튀었습니다. 개인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거 올선으로 알 수 있어요? 절대 못 알아요.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쫄쫄쫄 파면은 거래량 안 실려도 나간 흔적 없이 주식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원리로만 매매를 한다 치면은 거래량이 없을 때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원리, 깨달은 원리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더 커집니다. 가치 투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매매를 하는 원리가 뭡니까? 주식은 돈이 들어와야 오르는 상품이다.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건 주식은 그 돈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함부로 망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무슨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원리? 돈이 나가고 그 주식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주식의 원리죠. 어떻게 이 선들이 주식의 원리죠? 이거는 주가를 그냥 선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냥 선일 뿐입니다. 주식을 사고 들어왔으면 이걸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갖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팔아야죠. 그 파는 주체들이 뭐예요? 개인들이죠. 그럼 개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살까요? 개인들이 이 높은 주가 위치에서도 살 수 있는 강력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이야 쉽지. 이게 왜냐면 단타로 들어가면은 몇 천만 원, 기본 몇 천만 원,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죠. 1,5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번만 그 세력이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이 원리를 깨달아도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버틴다? 어불성설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원리 하나를 더 알고 단타를 들어가야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시는데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다 직장 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업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금 여기에 다 그 뭐 몰빵 해놓고 생활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일반 개인이 아니죠. 여러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줘야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하는 원리, 그게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원리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몇십억 투자 트레이너들 뭐 나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1분 1초 이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1분 1초 이걸 바라보고 있고 1분 1초에 대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개인이 듣고 있죠? 그걸 개인 투자자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돈이 들어오면 상승을 한다.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까?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